안녕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 공부 시리즈 두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음의 본질인 자아와 의식이라는 고요한 땅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땅 위에서 피어나는 가장 역동적인 날씨, 바로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실로 수많은 감정의 빛깔로 채색됩니다. 어떤 날은 들불처럼 번지는 화가 마음을 핥히고, 어떤 날은 안개 낀 새벽의 강처럼 깊은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한여름의 햇살처럼 찬란한 기쁨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축복처럼 느끼게 하죠. 이 감정들은 내 삶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자 때로는 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입니다. 기쁨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단비가 되고, 슬픔은 우리를 더 깊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며, 화는 얼어붙은 부조리를 깨뜨리는 뜨거운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에너지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되는 순간, 삶의 균형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파도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대신 그 변화무쌍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를 지혜롭게 올라타는 내면의 서퍼가 되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동양의 지혜는 감정의 현상 너머 그 뿌리를 깊이 파고듭니다. 감정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기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감정의 근원에 삼독, 즉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화는 바로 이 두 번째 독, 진해의 발현입니다. 화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세상,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강한 집착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강력한 마찰 에너지입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숨은 아집이 좌절될 때 분노라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가 치밀 때 그 불길에 휩쓸려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불이 타오르는 원인, 즉 내 안의 기대와 집착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어떤 신념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화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불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은 화보다 더 큰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나 자신과 타인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연민할 때 분노의 불길은 비로소 사그라듭니다. 슬픔과 기쁨 또한 재행무상,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조명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슬퍼하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유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슬픔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고 기쁨에 취해 세상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땐 상실의 아픔을 충분히 겪어내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쁨이 찾아왔을 땐 그 순간에 온전히 감사하되 이 기쁨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고 주변에 나눌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요가에서는 감정을 도덕적 인격 완성의 중요한 재료로 보았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이가 말한 사단칠정론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측은지심처럼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과 희로애락처럼 외부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7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요가의 마음 공부는 이 칠정이 사단의 선한 본성을 가리지 않도록 늘 이성으로 살피고 중용의 덕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지나쳐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기쁨이 지나쳐 방탕해져서도 안 됩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되 결코 휩쓸리지 않고 예의와 도리라는 항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군자의 모습이라 요가는 가르칩니다. 서양의 지성사 또한 감정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감정, 특히 분노나 두려움 같은 격정은 이성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영혼의 질병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단언했죠. 가령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말의 음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해석하는 내 안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통제의 이분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등불을 밝혀 내 생각의 오류를 바로잡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즉 부동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 심리학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은 우리 내면의 중요한 욕구와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체계인데 이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을 망치로 깨부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음 챙김과 수용의 관점입니다. 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어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고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하는 대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는구나. 지금 내 안에 화라는 이름의 손님이 찾아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두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라는 폭풍에 휩쓸린 조각배가 아니라 그 폭풍을 안전한 등대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가장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깊은 지혜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가 찾아왔을 때 분노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 조용한 곳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세요. 1. 나를 화나게 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말은 무엇이었나? 2. 그 순간 내 머리를 스쳐간 자동적인 생각은 무엇이었나? 3. 그때 내 몸은 어떻게 반응했나? 4.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화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나의 좌절된 욕구나 기대가 숨어 있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화의 정체를 파악하고 비난 대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속상해요. 와 같이 나의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깊은 슬픔이 밀려올 때 건설적인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슬픔을 무작정 피하거나 다른 것에 몰두해 잊으려 하기보다 그 슬픔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슬픔을 느끼게 한 대상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마웠던 마음, 아쉬웠던 마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는 것이죠. 혹은 그 대상을 기리는 작은 의식을 치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내 슬픔을 온전히 털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슬픔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는 고귀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외면하지 않고 충분히 마주할 때 우리는 상실의 아픔을 넘어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확장하는 법입니다. 긍정 심리학에서 효과가 증명된 3가지 감사 일기를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했던 일, 기뻤던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동료가 내 의견을 지지해 주어서 고마웠다. 나의 노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와 같이 말이죠. 이 간단한 연습은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더 잘 발견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또한 기쁨을 느낄 때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대신 그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햇살의 따스함, 음식의 맛,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를 오감으로 느끼며 음미하는 것, 이 음미하기를 통해 우리의 기쁨은 더 깊고 풍요로워지며 삶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화와 슬픔, 그리고 기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동서양의 오랜 지혜는 한결같이 말합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도록 돕는 진실한 길잡이라고 말이죠.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내 영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고, 감정의 속수무책으로 휘둘리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그 파도의 흐름과 결을 이해하며 마침내 그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손님처럼 다녀갔나요? 그 손님들이 당신에게 남기고 간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주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공부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과 성찰의 습관이 당신의 삶을 보다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중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는 법에 대해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다채로운 감정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하루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음 공부 시리즈 2번째 편을 마칩니다.